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인드라가 이 반디캠을 영구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구입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방송이 끊기는지 인드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뭐 인드라가 하면 늘 그렇죠. 인드라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신을 믿은 이유로는 이것이 인드라는 신을 참 예수님을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아주 늦게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나타샤는 모태 때부터 믿었지만 인드라는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신이자 인간임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계산법이 복잡한 겁니다. 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다. 계엄 이전이나 계엄 직후부터. 근데 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믿잖아. 나는 처음부터 믿었고 넌 나중에 믿었다. 나는 귀족이고 너는 뒤늦게 온 놈이니까 차단을 둬야 돼. 이게 기독교 정신일까요? 나중에 온 분들도 동등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을 놓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시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냥 무교의 한석헌 주자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러한 인드라더러 이상한 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 나만이 예수님을 믿고 나만이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 인드라 따위는 자기 파시였는데 왜 감히 예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언급하나 라면서 거부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신이자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최근 오늘 불교도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인드라 삼명대사를 좋아하잖아요. 삼명대사님, 이 인드라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평가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로 보면 지금은 인드라가 큰 얘기겠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와도 다르고 노무현 탄핵 때와도 다르다. 제3의 길을 갈 것이다. 거기 보면 그럴 때 이제 일부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하다. 그러니까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각하다. 그게 제3의 명확하죠. 근데 그것은 님의 바람이고요. 현실을 좀 더 직시하셔야 된다.
인드라는 처음에는 그 누구죠? 전원책처럼 어설픈 계엄이 있냐? 그게 어설프다. 어설프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된다. 이러한 전원책 노선이었어요. 인드라 처음에는 계엄은 반대했잖아요. 근데 사정을 알고 그 다음날 우리 사비트르님의 그 댓글을 보고서 인드라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런 계엄, 어설픈 계엄인데 어설픈 계엄인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예요. 헌데 성동격서로 정확하게 성관위를 타격했다고. 그래서 천재다. 바보이자 천재.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계엄의 계몽룡의 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인드라가 곧바로 첫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점에서 인드라는 계엄을 반대했는데 그 다음날 사비트르님의 댓글을 보고 이건 성동격수다. 그 다음부터 입장을 바꿨잖아요. 인드라가. 그쵸? 근데 이제 인드라가 12월 한 달 동안은 인드라가 그 동아시아 역사 빨리빨리 한국인론 이거를 막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웃분이 일본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빨리 한국인론 거기에 일본사 그걸 정리하는 바람에 11월 한 달 동안은 이쪽에 신경을 못 썼어요. 사실상. 다만 인드라가 12월 한 달 동안은 간간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12월 달 끝나고 새해 인사하면서 인드라 그때부터 다른 얘기 전혀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 국면에 집중하잖아요. 다른 거 일절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인드라는 전환기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이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비유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시기에서는 팩트만 얘기하는데 비유를 얘기하면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이 비유와 비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과 이것을 연계시킬 수 있냐, 말도 안 됐냐 하면서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격가지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 사태, 지금 윤석열 항쟁, 제2건국 전쟁, 제2건국운동, 탄핵무효, 자유민주통일화 운동에서 인드라의 쓰잘데없는 논리 같은 것들 생략할 것입니다. 단 이 얘기는 딱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면 혹시 전환기 선생님이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 일기 럼프 정부는 청교도 혁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2기 럼프 정부는 뭐냐? 명예혁명이다. 1기 럼프는 영국사에서 볼 때 인드라 관점에서 청교도 혁명이고, 지금 2기 럼프는 명예혁명 중이다.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굳이 설명 안 할게. 인드라 까도 돼 이거에 대해서.
예,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야, 전원기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1기 럼프는 청교도 혁명, 2기 럼프는 명예혁명이다. 이거를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소입니다. 최초. 여러분, 인드라 국제유통 자본론 관점에서는요, 1기 럼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구변 권력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전술 단위가 럼프였어요. 근데 인드라가 지금 인식하는 럼프 2기는 1기와 완전 달라요. 자, 완전 왜 다른가? 인드라 오늘 4.15 부정선거, 이거 블랙 레볼루션, 이거 최근 선진 변호사협회가 후원했던 하면 되겠지 님이 티셔츠를 팔았어요. 블랙 시위 때. 그때 인드라가 이거 구입했어요. 배지도 구입했고. 인드라 4.15 부정선거. 단 여러분 이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럼프 1기는 청교도 혁명이었어요. 영국사 공부하십니다.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셔도 됩니다. 인드라 국제유통 자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국 역사잖아요. 미국사 다음으로. 자, 지금 럼프 2기는요 명예혁명 중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으로 뭐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 다 까먹어도 돼.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 전한기 선생님처럼 막 그냥 노량진 1타 강사처럼 깨어나라 하면서 졸던 사람도 다 깨어나게,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면서 할 때, 자, 럼프 1기는 뭐다? 청교도 혁명이다. 럼프 2기는 뭐다? 명예혁명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서 방송 꺼도 돼. 인드라 방송 안 봐도 돼.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젤런스키와 관련돼서는요, 인드라 젤런스키 좋아하잖아. 젤런스키 유대인이고, 뭐 이제 위파시얼럼 푸딩은 뭐 유대인 분류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이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요. 젤런스키에 관련돼서 독일 방송 DW, 이쪽에 자유좌파 관점인 DW 공영방송에서조차 젤런스키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젤런스키가 뭐 하다 보면 전쟁 중에 그럴 수 있지. 난 인드라 이해해.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이해하는데, 젤렌스키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이번에 럼프와 벤스 부통령 회담에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드라는 간단할게. 여태까지 젤렌스키의 모든 문제를 다 인드라가 인정해. 그것은 자신의 사익을 취한 것까지도 인드라는 다 인정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럼프와 벤스 부통령을 만나는 백악관 자리에서 생방송 와중에 젤렌스키가 택한 것은 결코 우크라이나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내에 우크라이나 시민들, 예? 한국인과 결혼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의식해서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관점에서 젤렌스키는 과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국내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국익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인가. 이전까지는 젤렌스키는 애국자였습니다만 과연 현 시점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애국자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인드라가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가지고 뭐 이제 지금 뭐 이제 한 분이 질문도 주셨어요. 민경욱과 세이브 코리아,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세이브 코리아와 연결해서 연설자로 하려고 했는데 세이브 코리아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 아는 걸로 거부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 뭐 이렇게 분노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게 썰이에요. 이게 마치 뭐 인드라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뭐 전환기 선생님하고 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걔가 누구죠? 한씨. 인드라는 관심이 없으면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기억을 못해. 여러분들은 증오하는 분들은 그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인드라는 관심이 없으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걔가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야? 하여튼 한씨. 걔 70년대생 아니야.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이브 코리아가 뭐 그 한씨에게 먹혔냐? 그래서 인드라는 웃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인드라는 자, 4.15 부정선거. 이제 지금 부정선거 파에도 몇 가지 파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드라가 부정선거 검증하자고 얘기한 첫 번째, 인드라는 부정선거를 검증하자고 얘기하지 부정선거에 확신이 있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지만 겉으로는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난 부정선거가 99% 확신하고 있지만 1%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야. 99%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만 1%는 아닐 수 있지 않냐? 요게 포인트예요. 그게 부정선거 검증이에요.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100%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가 무슨 부정선거를 부정해요? 그렇게 따지면 정광훈 목사님도 광화문 집회에 주최된 뭐 정광훈 목사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네요. 비슷한 소리 합니다. 그런 거 갖고 떠들면 여러분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명령으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하게 식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태 때마다 뭔가 헛짓거리하는 유튜버, 헛짓거리하는 기가 얇은 애들을 걸리셔야 돼요.
예? 내부 총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예?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세력 내에서도 뭔가 조그만 이익이라도 챙기겠다는 놈들이 반드시 있어. 대다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나,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싶다, 선진국으로 유지하고 싶다, 응? 내 자산을 뭐 돈 많은 분들이 1억 써도 쓰거나, 혹은 자기가 공부할 시간에 과음으로 나오거나 여의도로 나오거나, 응? 인드라처럼 가게 하루 쉬고 뭐 나오거나,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 혹은 지금 뭐 열심히 단식 투쟁하시거나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늘 계산을 때리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다 있어요. 그 계산이 분명한 사람들 중에 선을 넘지 말아야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계산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가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계산을 중시하되 선을 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선을 넘으면요, 구독 취소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가지세요. 이 심증이구나 하고 마음만 가지세요. 심증. 4.15 부정선거는 심증이에요. 심증. 물증. 인드라가 얘기했죠.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다.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전 그런 이거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학년 선생님 뭐 다 억측들 다 그래서 이번에 딱 인드라는 굉장히 좋아, 이거 이슈가. 왜냐면 틈만 나면 전학년 선생님 깔려고 이렇게 기회만 엿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딱 그런 거 유튜브에 드러나서 좋고, 너네들 인드라는 지금 비판 안 해. 인드라는 기억만 할게. 역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만 하세요. 까지 마세요. 지금 전학년 선생님 까는 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기억만 하세요. 저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억만 하세요. 지금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기억만 하세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기억만 하시고, 저는 민경욱 전 의원도 존중하고, 먼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 먼저 할게요. 인드라는 지금과 같은 국유한 정세가 바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먼저 사과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나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어요. 전 진심으로 민경욱 전 의원 분명히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저는 전한기 선생님,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 다 존중합니다. 광화문 정강훈 목사님 다 존중합니다. 주요셉 목사님, 안희암 목사님, 뭐 고병찬 목사님,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님 다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시려면은 반드시 바실리아 TV를 구독하시고요. 인드라는 블랙 시위 때부터 바실리아 TV를 굉장히 바실리아 조슈아를 굉장히 주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공병호 박사도
좋지만 공경화 박사는 인드라 처음에는 공경화 박사가 좋아했는데 공경화 박사가 이제 지금 채널을 읽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바실레아 TV를 보세요. 예, 바실레아 TV가 현 정세를 놀랍도록 보고 있다. 예, 이 부정선거 검증과 관련해서는 인드라는 국내 최고 전문가는 스카이 데일리도 아니고, 박지원도 아니고, 박지원 변호사, 인드 박지원 변호사도 좋아하잖아. 박지원 변호사도 아니고, 도태우 변호사도 아니고, 공경화 박사도 아니고, 민경욱 전 의원도 아니고, 바실리아 TV 조슈아다. 조슈아, 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는 호남 출신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요즘 언급을 잘 하는데 블랙 기자, 이거 음모론 관점이기 때문에 블랙 기자,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자칭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관점에서 이 블랙 기자의 논점은 굉장히 인들한테 흥미를 던져줬다 이거죠. 굉장히 급이 높은 음모론이다. 평가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마리 토끼, 뭐 VOA, 요즘 VOA 영어 일상이 여러분들한테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데서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천재국 발행이는 문전비냐 지명이냐 이러한 어떤 화두를 던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냐 중공이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 인드라는 이에 대해서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드라 나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인드라 있죠. 인드라 관점에서 기승전결이라고 12월 기, 1월 승, 2월 전, 그리고 3월이 결이에요. 그리고 결의 출발점이 3일절이었는데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광화문 항쟁, 여의도 항쟁, 대한민국 항쟁이 승리했어요. 명확하게 출발이 좋고요. 언론전에서도, 그러니까 거리 항쟁에서도 승리했던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든 여론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인드라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국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움직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물론 2월에도 움직였는데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맨날 배신자 명단 짜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드라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부정적 사고보다 긍정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한 분들이 다수예요. 이걸로 극적으로 생각해. 소수의 그 사람, 이 사람들마저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힘의 다수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고,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인디아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인데,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기득권,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무언가 과대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건 불가피해요. 그래서 인디아나는 그런 관점을 별로 인용하지 않잖아. 인디아나는 지금 중요한 건 팩트이지 해석이 아니에요. 인디아나는 분석이나 해석은 인디아나 독자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팩트만 확인할 따름이에요, 저는. 네, 그리고 팩트와 진실의 싸움에서 인디아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막 그 정치인 이해관계 막 이런 그거는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관심이 없었길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인디아나는 진짜 정치, 다시 말하면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법률 문제, 대한민국의 헌법 문제, 법률 문제,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대로 된 정치다, 관심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일부 분들께서는 맨날 쟤하고 나는 선배 관계, 친구 관계, 배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신? 왜 배신 때리는데? 선후배? 학연? 지연? 그걸 극복하셔야죠. 그게 개혁이고 우파 개혁입니다, 진정. 그렇지 않아요? 네. 사고방식을 이젠 바꾸셔야 돼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 우파, 보수파, 애국파, 자유우파, 모든 걸 통틀어서요, 이만큼 국힘을,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10대, 20대조차 지지하게 만든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이거에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기존에 인디아나 볼 때 좀 꼴통스러운, 인디아나가 이미 얘기했죠. 조갑제, 정규제, 뭐 이런 사람들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인디아나 포스팅에서. 네. 조갑제, 정규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최근에 최재형이 약간 똘끼짓을 하는데, 이유는 최재형이 뭐죠? 선관위를 맡았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최재형 선관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으셔도 돼. 그런 거 언급도 하지 마. 관심도 없어. 노망이 난 거야.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정규제 아드님, 따님, 뭐 손자, 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만 조사하셔도 되고, 최재형 아드님, 따님이 뭐 하고 있는지, 조갑제 아들, 딸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다 그냥 조사하세요. 그냥 본인들 깔 필요도 없어요. 그 밑에 조갑제, 정규제, 그 최재형 인척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응? 뭐 먹고 살고 있나, 이런 것만 조사하면 되지, 그 사람들 발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노망 났잖아. 이렇게 얘기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파독, 네.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알파독을 얘기했고, 인드라는 직접적으로 알파독이 투표에 직접적으로 관여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론조사나 언론만 장악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가 충격을 먹었죠. 바로 언제? 4.15 부정선거 때. 4.15 부정선거 때 일어난 부정선거가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선거였다. 이들아 보기엔 그래요. 2019년 4.15 부정선거 이전까지는 인들은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파에서는 인드라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인드라 분명히 얘기할게요. 2020년인가 19년인가 기억도 안 나네. 4.15 부정선거 이전까지는 정상선거였다. 근데 4.15 부정선거 때부터,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라고 인드라는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이 고든찬과 일치된 관점이다. 고든찬과 인드라는 같은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저는 인드라는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부정선거 검증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나는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아니다. 나는 부정선거 검증한다. 속으로는 부정선거를 확신하셔도 겉으로는 부정선거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저는 한의사 직능단체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드라는 90년대 때부터 인드라가 뭐죠? 자이파시오 90년대 자이파시오였잖아요. 그 당시에 한의사가 인드라한테 눈에 띄었는데 적극적인 노무현 지지자였어요. 고은광순 한의사였어요. 서초동 한의사.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일어나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한의사 쪽이 저쪽 좌익파시오 반청민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의사, 그리고 경희대잖아. 한의사 하면은 한의대 하면 경희대잖아. 경희대 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태권도, 경희대 태권도. 다른 하나는 이제 한의사, 경희대 한의사인데, 여기서 한의사가 떴다? 그리고 허영 석자 교수가 경희대 교수다? 야, 경희대가,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중동포나 중국 찐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 하나가 경희대거든요. 경희대. 네, 인드라가 알고 있는 제중동포 한 명도 경희대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대학가 앞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인드라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 모임 때문에 성균관대를 갔는데, 성균관대가 방학 중 3월 3일날 갔거든요. 휴일이잖아, 공휴일. 근데 정문 앞에서 명륜 진사갈비 성균관대 앞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비 먹고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지나가는 친구들의 50%가 중국말 쓰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네. 깜짝 놀랐어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드라가 바실리아 TV만 강조하겠습니다. 한의사 모임, 그리고 직능단체 모임은 굉장히 충격이 크다. 왜냐하면 한의사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지명이가 집권하면, 독재하면, 파시오 하면 당장 이렇게
시국선언한 사람들에게 탄압이 가해질 것은 명백하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한의사 분들이 시국선언했다는 건 굉장히 시사가 크다. 그 한의사 분들이 직능단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데서 이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분들이나 변호사분들, 시국선언한 학생들, 10대 분들인들아 존중하지만 중요한 건 이해관계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어차피 변호사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하나의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학생도 그렇고. 반면에 한의사 분들은 직능단체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꿔 생각해보세요. 세무사, 예. 그 다음에 프리랜서 뭐가 있죠? 무슨 예. 이들 같은 소상공인, 예. 협회, 예. 회계사 모임, 소상공인 모임, 무슨 예? 농업 모임, 수산업 모임, 광산업 모임, 예. 부동산업자들, 금융인, 이런 직능단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 함부로 이러한 직능단체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한의사가 먼저 움직였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10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뉴스핌은 좌나 우나 아닌, 인드라 뉴스핌이라는 언론 매체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인드라가 이제 경제 기사를 늘 즐겨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핌이 어떠한 언론사라는 걸 인드라가 알고 있어요. 근데 뉴스핌이 이번에 매일신문에 자극받았는지 뉴스핌이 요즘 굉장히 대한 언론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조회수가 잘 나와. 매일신문 다음이 뉴스핌이에요. 뉴스핌이 이번에 10대 시국선언 현장 방송했는데 다른 데서 10대 시국선언 취급을 안 했거든. 찌라시들은. 근데 뉴스핌은 취급했어. 그러는 바람에 50만 뷰가 돌파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무슨 시국선언 한다고 그래가지고 50만 뷰 나오기 힘들어요. 만 뷰도 나오기 힘들어요. 예? 예. 10대 시국선언으로 50만 뷰를 돌파했다. 우와! 그리고 10대 시국선언을 인드라가 정리한 걸, 편집한 것들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10대 시국선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물론 근데 반대자들은 제가 교회에서 달달 외우고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드라가 90년대 자유파시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80년대 때 운동권, 70년대 때 학생운동권 중심이 종교권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종교 학생이. 70년대 때는 기독교 학생회가 중심이었고, 80년대 때는 누가 중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민민투는 카톨릭 학생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쪽 민민투 계열 애들은 다 카톨릭이란 말이야. 이렇게 누구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일단은 민민투 CA 그 세력의 이론가 나 활동가 애들은 대다수가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학생에서 키운 거라니까. 카톨릭 학생의 배우는 구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민투, 종북파, 주사파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중에 한신대 기장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 한시대 또라이. 인드라게 한시대 또라이를 맨날 얘기했어요. 한신대 기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날에 100%
몇 번 양보해서. 자, 10대 청소년 시국선언이 다 교회 어른들의 부모가 기독교인이거나 교회 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가 시킨다고 들어요? 인들아 부모인데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인들아가 시킨다고 들어? 지가 아니지. 오늘날 애들은 똑똑해요. 인들아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인들아 연세대 기형학과 나왔지만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해요. 학력은 인들아보다 낮을지언정.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은 부모가 얘기한다서 어른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작정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알바비? 야 잘빠시오. 인들아가 잘빠시였잖아. 너네 민주노총이나 인들아 민주노총 대중조직으로 인정한 사람이잖아. 한국노총이나. 자 전제하고 너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이봉원의 탄핵 때 알바 받고 나왔잖아. 인정할 거 인정해. 너네 돈 안 받으면 시위 안 나오잖아. 지금 우파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 오는 사람들조차 이 중에 있잖아. 내가 얘기할게 확실하게. 무슨 뭐 서울에서 무슨 뭐 여수 가는 전세버스 있잖아. 주말마다 움직이는. 새벽에 출발해서 1박 그러니까 그냥 당일치기 하고 올라오는. 그게 얼마야? 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잖아. 그거야. 예를 들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전세버스 빌려서. 그 사람들 돈 내고 와요. 근데 자이파쇼가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할 때 돈 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힘들어 알아. 자기네들도 알바비 받고 하기 때문에 우파 집회도 알바비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들아 한마디만 할게. 알바비 얘기하는 애들이 범인이다. 자이파쇼 촛불 집회는 알바비다. 그 알바비 얘기하는 자들이 자기네들 상식에서는 우파 집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알바비를 받고 나오거든. 그래서 심지어 우파 청년들이 나갈 때 아버지가 거기 나가면 얼마 주냐 이렇게 묻는다고. 아시죠? 내가 자이파쇼여서 알아.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어쨌든 10대 시국선언 얘기도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소신있도록 더군다나 인들아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들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설사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인들아 생각에는 헌재가 가루가 되고 선관위가 가루가 되고 자이파쇼 반쪽민당이 가루가 반드시 될 것이다. 어떤 결과,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선관위 지금 너네들 인들아 볼 땐 선관위 관료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절대란 표현 인들아 안 좋아하니까 절대란 표현은 너네는 용서가 안 돼.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도 뉴스 분량이 넘쳐나가지고 인들아가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이런 얘기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막 그 배인규 신산 남성연대 다시 투쟁 오늘 첫날로 들어갔어요. 국힘에서도 의원이 단식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헌재 앞에서도 지금
열심히 단식하시는 분들, 단식하면은 황교안 단식이죠. 진정한 단식. 저는 그걸 존중하고요. 여러분,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일부 분들은 낙관하세요.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귀하시고 탄핵 무효가 산역 기각이 되고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시작해서 조기 총선이 되고 통일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럼프 행정부하고 얼마만한 합의가 있는가? 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그 럼프 행정부의 배우 일론 머스크의 배우인 국제유통자본의 현 실권 세력과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어디까지를 국제유통자본은 보고 있는가?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래서 낙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럼프에 보자. 럼프는 항상 떡밥을 던져서 판을 뒤엎고 판을 흔들고 거기서 상대의 반응을 본 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실익을 취한다 라는 관점은 정확하게 국제유통자본의 관점과 일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 럼프 1기와 2기는 다르다고 인드라 강조했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기 때는 럼프가 잘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반쪽 아베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1기와 2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미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럼프 2기와 1기의 차이는요, 한국의 위상 차이를 1기 때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세요. 일본과 한국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럼프 1기 때는요, 일본이 우위고 한국은 그냥 따라가는 서브였단 말이에요. 서브. 언제든 이익을 배신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이제 자유파시어들은 지금 선정하는데 1기 때 관점이고 지금 2기는요, 일본과 한국을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럼프 행정부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보다 나아야지. 이런 사고방식 하시면 안 돼.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나 정치적이나 지정학적으로 당연하게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본과 한국을 동등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외교와 안보와 지정학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론 관점에서 여러분, 당장의 자잘한 것들은 잊으셔도 된다. 적들의 이간책은 굉장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몽됐다고 하지만 더 2차 계몽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몽했다고 생각하시면 2차 계몽을 하셔야 된다. 진짜 정치, 진짜 경제,
진짜 사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건 정교조, 교육이건 뭐 경영이건 사업이건 노동자로 들어가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 예, 이건 다시 없을 기회다 라는 겁니다. 제2건국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 대한 현재 어떤 판결이든 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예, 사회, 복지, 환경, 노동, 농어촌, 예? 직능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지역적으로도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경남, 경북, 수도권, 심지어 북한마저도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마도 계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짜로. 예, 연령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예, 지역적으로나 계몽돼야 됩니다. 2차 계몽이 필요해요, 여러분. 2차 계몽. 예? 연함, 남녀 계몽. 예?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적으로 인드라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 하나는 뭐죠? 단 하나는 시대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은 숯불통 적폐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예분하세고.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후원 주신 분들, 이웃분들, 그리고 우연하게 이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인드라는 승리의 V자를 끝으로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드라 반드시 얘기했잖아. 4.15 부정선거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인드라는 투쟁하겠습니다.